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스피드 생활과 윤리. 오늘은 13강 평화의 윤리입니다. 지구촌 평화의 윤리에서 갈퉁 선생님하고 현실주의, 이상주의, 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지 점수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 자, 평화윤리입니다. 요한 갈퉁. 뭐,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되면서 점점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 갈퉁은 평화론으로 유명하고 평화운동가로 유명하죠. 자, 예전에는 소극적 평화였다는 거예요. 전쟁, 테러, 범죄. 이런 거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평화죠. 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걸 중요하다라고 그 자체가 평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이게 평화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없고 테러 없고 범죄 없으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치? 근데 지금은 요한 갈퉁은 뭐라고 얘기냐면 좀 더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평화 시대다. 무슨 시대? 적극적인 평화 시대다. 이게 필요하다. 자, 물리적 폭력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전쟁, 테러, 범죄, 뭐 싸우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 지금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답으로 요즘에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봅니다. 최근에 많이 물어봅니다. 최근에 더.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도 없어야 되고 구조적 폭력도 없어야 되고 문화적 폭력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 폭력은 뭐냐? 구조적 폭력은 뭐냐면 구조적 폭력은 두 가지로 중요한 형태의 정치와 경제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입니다. 그쵸? 정치적 착취, 경제적 착취. 그치? 우리는 못 느끼지만 경제적으로 당연히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 돼 라는 이런 폭력. 그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안정불감증 뭐 이런 구조적 폭력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까지? 문화적 폭력. 그치?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매체, 미디어, 교육 내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폭력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가 뭐다? 적극적인 평화다. 적극적인 평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자, 문화적 차원이나 구적 차원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정당하는 것까지 폭력으로 인식합니다. 저거는 뭐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지. 문화적으로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표현의 국가 안보의 차원이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인간 안보다. 인간 안보. 인간 안보 차원의 평화를 강조하는 게 누구다? 요한 갈퉁 교수님. 평화론을 강조하시는 교수님이죠. 요분이시네요. 요분입니다. 우리 요한 갈퉁 책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자,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 폭력을 피하는 것, 예방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다. 폭력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해를 당하거나 다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사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그것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과 동일시하는 불교적 전통에 따를 수 있다. 사물은 모두 다 생명이 있죠. 생명은 몸과, 불교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생명은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폭력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각각의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가리킨다. 물리적 폭력이죠. 이 모든 게. 그러나 생명은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평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는 뭡니까?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 그걸 우리는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자의 처지에서 폭력을 보아왔습니다. 만약 폭력의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 가해자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간접적인 폭력 또는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것도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비참한 것도 폭력입니다. 어딘가에 폭력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간접적인 폭력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정치적, 그 다음 경제적 억압을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에서 일어납니다. 외적으로 일어난 구조적 폭력은 두 가지의 주요 형태인데 정치와 경제에 알려진 억압과 착취입니다. 그치? 정치와 경제에 알려진 착취.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을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상자들의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폭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뭐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 사회적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구조. 그치?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경영자는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경영만 잘해도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죠. 얘기하자면. 그러나 희생자를 의도된 것이 아니라 사실 큰 위안이지 못합니다. 그쵸? 이러한 모든 것이 이면에 문화적 폭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폭력은 경제적 폭력과 그러니까 구조적 폭력의 합리화, 심지어는 물질적 평화에 합리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상징적인 것은 종교, 사상, 언어, 예술. 지금 노동자가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문화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거죠. 그치? 언어, 법, 대중매체와 교육 내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끔 법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치? 왜 저런데 처벌이 안 돼? 저런데 왜 사형이 안 돼? 이 정신적인 폭력도 있잖아요.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봐봐. 여기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폭력은. 그치?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치? 대중매체의 기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번지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물리적 폭력과 그 다음에 구조적 폭력과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적 폭력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가 뭐다? 적극적인 평화 상태다. 라는 거. 아까 그 문장이 답으로 정말 잘 나온다라는 거. 이게 갈튼 교수님의 평화론입니다. 그치? 굉장히 윤리적인 얘기죠. 굉장히 윤리적인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칸트. 들어가기 전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작년부터 잘 나왔던 건데, 자, 이상주의는 뭡니까?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 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된다. 그치?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전쟁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치? 뭘로 해결해야 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주의고요. 현실주의는 뭡니까?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뭐다? 현실이다. 그치? 이익이 있다면 전쟁할 수 있다. 그치? 이익이 없다면 전쟁할 필요가 없다. 완전 현실주의죠. 그치? 거의 뭐 트럼프와 거의 비슷한 주의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현실주의는 이익이 있으면 전쟁하는 거고 이익이 없으면 전쟁 안 하는 겁니다. 그치?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뭐하러 전쟁합니까? 그치? 그게 바로 현실주의고 이상주의입니다. 그치? 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우리 칸트 교수님은 프랑스 교수님이고 이런 책들로 유명하다. 그치? 라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시민혁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민혁명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영국 평화론은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상주의에 가깝죠?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자, 칸트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상주의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자유국가의 국제연맹을 강조합니다. 시민혁명 당시에 있었던 교수님이 당시에 국제기구, 연맹을 만들었는데 모든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계약론자에 해당되죠. 근데 세계적인 정부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뭡니까? 권리를 양도받았잖아. 그치, 국가가. 근데 국가가 이걸 다시 세계 시민, 정부에게 양도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2번 양도를 하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국제 정부는 만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그냥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국제기구. 그러니까 세계 정부는 만들어줄 수 없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국제기구는 평화를 위한 단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기초한 공화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공화정을 실시하고 있어야지만 국제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는 불가능합니다. 왜?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한 번 양도한 걸 또 양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화근이 될 수 있는 조약은 평화조약이 아닙니다. 그쵸? 잠깐 휴전하자 뭐 이런 거는 평화조약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떠한 국가도 상속, 교환, 매수, 증여를 통해 다른 국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식민지 전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근데 칸트의 얘기는 19세기에 번창하지 못하고 식민주의 역사가 번창하면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번창하면서 식민주의 개척에 유럽 열강들이 완전히 경쟁이 붙어버리죠. 자,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관계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호관계라는 게 뭘까라고 칸트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칸트는 우리 수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호란 어떤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간주되지 않죠. 이방인의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지만 적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요. 되나요? 그러므로 보편적 우호관계의 조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시민법은. 그러니까 요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더 나아가는 겁니다.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그러니까 군대는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폐지돼야 되고, 왜냐하면 전쟁이 화근이 될 수 있는 게 군대죠. 그리고 전쟁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 내 대외 분쟁과 관련한 채무, 국가 채무예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쟁을 하려면. 그렇지? 발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다? 영원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영원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우리. 자, 5번 문제 봅시다. 프린트의 5번.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에 제시한 세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사상의 긍정의 대답을 할지 모르는 것은 상비군을 폐지한대. 교환, 매매, 상속이 안 된대. 누굽니까? 칸트죠. 칸트입니다. 칸트의 영원한 범위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세계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쵸? 예스죠? 평화적인 교류 조건. 그치? 그러니까 나그네가 적대시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무조건. 다른 나라의 체제와 통치의 폭력을 앞세워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치? 불간섭주의죠? 불간섭주의입니다. 불간섭주의. 세계 평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가능하다고 칸트는 생각하지. 윤리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가? 아닙니다. X.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세계 평화는 여기 노가 되겠죠. 노. 세계 평화를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을 국제연맹에 양도해야 된다. 국제연맹에 양도 불가하죠. 그치? 왜냐면 한번 양도를 받은 걸 또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자, 1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답은 1번이고 최근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7번입니다. 7번. 가 나의 입장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고요. 6월 평가원이에요. 6월 평가원. 이번 거예요.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 대화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 외교 등 영원히 제거된다. 이거 뭡니까? 이상주의자들이죠. 이상주의고요.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한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현실주의죠.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입니다. 가는 국제관계는 국가 간의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개인도 될 수 있고 비정부기구, 그렇죠? 시민단체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일한 행위자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동맹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력 이런 걸 통해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상주의자죠. 3번. 나는 국제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좌하는 게 아니지 방어적 수단일 뿐이죠. 방어적 수단. 현실주의는 방어적 수단일 뿐입니다. 4번. 나는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맞죠? 가와 나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세계 평화, 나는 그렇지 않죠. 나는 뭡니까? 이기적인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분쟁을 하거나 방어를 합니다.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원래 9번은요, 없었던 문제인데 선생님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갈등 문제를 하나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어, 예술, 종교, 이념, 도덕, 가치 등 인간의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폭력은, 자, 문화적 폭력 나왔죠? 살인, 빈곤, 억압, 소외, 착취 등 직접적인 구조적 폭력의 모든 유형을 관통하며 이들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폭력으로 은폐된다. 그러니까 문화적 폭력이, 그치? 문학적 폭력이 이런 걸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모두 다 사라져야지만 진정한 적극적인 평화 시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지향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지향, 나아가다라는 뜻이고. 1번, 직접적인 폭력과 달리 문화적 폭력을 제거할 수 없다? 다 제거해야 되죠?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2번,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의도되지 않은 폭력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치? 의도하지 않았지만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제거를 완전히 실현되는 것. 이거 옛날 개념이지. 그치? 직접적인 폭력만 제거할 뿐 아니라 뭐야? 간접적인 폭력, 즉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없어져야지만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의 발현을 조장한다. 그치?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번? 4번. 5번.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항상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치? 항상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나요? 항상 동시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항상이란 말이. 됐죠? 답은 4번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개념 정리 잘 하시고요. 모두 다 화이팅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선생님께 무진장 힘이 됩니다. 모두 다 화이팅!